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실무 이론평가 제2회의 기출문제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해당하는 재무제표는 무엇입니까? 발생주의 원칙에 따라서 작성된다. 그 다음에 단기 순손익 산출의 근거 자료가 되고 일정 기간 동안 경영 성과를 나타내는 표가 뭐겠어요? 손익계산서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영업의 비용에 해당하는 것. 주식 발행 초과금은 자본잉여금이고요. 매출 원가는 영업비용이겠죠. 영업비용에는 매출 원가하고 판매비와 관리비가 있고, 그 다음에 매도 가능증권 평가 손실하고 이익은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입니다. 영업의 비용이 아니고, 그 다음에 이자 비용이 영업의 비용이네요. 3번 보겠습니다. 다음 거래에 대한 붕괴로 옳은 거. 거래처의 파산으로 외상 매출금 50만 원이 회수가 불가능하게 됐네요. 그럼 이제 외상 매출금을 대변으로 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파산일 전 설정된 충당금이 30만 원 있대요. 그럼 충당금을 다 갖다 쓰고 나머지 비용 부족하면 대손 상각 B로 처리하시면 되겠네요. 답은 1번 되겠습니다. 4번 볼게요. 매출 원가 구하라네요. 매출 원가는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죠. 기초 재고에다가 단기에 매입한 거에서 기말에 남아있는 걸 뺀 게 매출 원가일 텐데 기초가 얼마 있냐면 4만 원 있네요. 기초 상품 4만 원. 그 다음에 단기에 매입한 게 총 매입액을 알려줬네요. 총 매입액은 20만 원. 매입한 금액 중에 애누리가 있더래요. 그럼 빼야 되겠죠. 만 원. 그리고 이게 매입액이건 그 다음에 매출한이 필요 없고 기말 상품 재고가 5만 원 있대요. 이렇게. 여기서 19만 원 더해가지고 5만 원 빼면 매출 원가는 18만 원 되겠네요. 5번 보겠습니다. 자, 1월 1일에 기계장치를 300만 원에 현금으로 구입했어요. 12월 말에 정액법에 의한 감가상각비는 얼마입니까? 정액법의 감가상각 계산 방식은 취득 원가 300 마이너스 잔존가치는 50 그리고 내역연수 나누면 되겠죠. 나누기 5 이렇게 또는 뭐 곱하기 5분의 1 나누기 1 하시면 되겠네요. 금액은 50만 원이 되겠습니다. 6번 보겠습니다. 액면 5,000원짜리 주식을 6,000원에 발행한대요. 주식을 발행하면 뭐가 될 건 항상 여기다가 자본금은 액면가액으로 적는 거죠. 액면가액 곱하기 주식수로 한 주네요. 그 다음에 주주로부터 돈 받았는데 뭘 받았니? 현금이라고 되어 있네. 현금으로 여기는 발행가액 곱하기 주식수 6,000원짜리 한 주. 벌어진 차이 주식 발행 초과금이라고 합니다. 1,000원 자본잉여금이죠.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9월 1일에 정기예금을 만기가 내년 8월 1일이네요. 연이자가 12%네요. 이제 9월 1일부터 내년 8월 31일까지 이렇게 딱 잘려 있는데 연이자가 12%고 200만 원을 적립을 했어요. 정기예금에. 그럼 12월 31일 현재 해야 될 일이 뭐냐? 자, 이렇게 이자를 넣어놓으면 이 이자가 얼마 생기냐면 200만 원에다가 연이자가 12%니까 12% 이자가 생길 거예요. 근데 이게 1년치잖아. 근데 올해요. 발생한 9, 10, 11, 12, 4개월치를 계산해야 되겠죠? 12분의 올해 4개월. 이렇게. 그럼 이게 8만 원이네요. 발생한 만큼 수익으로 잡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자 수익 발생했으니까 잡고 8만 원. 돈을 받을 수는 없잖아요. 못 받았잖아. 미수금의 성질을 갖네요. 미수금의 성질을 갖는 자산을 수익과 함께 인식합니다. 미수 수익. 8만 원. 이게 답이 되겠습니다. 8번부터 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부가세법상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기래요. 옳지 않은 거. 현금 판매, 외상 판매, 재화인 경우에는 인도되는 때입니다. 맞고요. 장기 할부 판매의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입니다. 맞고요. 완성도 기준 지급 용역의 공급은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가 아니라 이것도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입니다. 다음 4번. 이게 틀렸네요. 내국 물품을 수출하면
배에다 실으면 산적일, 비행기에다 실으면 기적일입니다. 그래서 3번이 틀렸습니다. 자, 해설에 있는 용역의 공급 시기를 한번 정리하고 가십시다. 자, 이게 이제 용역의 공급 시기. 첫 번째가 일반적인 원칙이죠. 일반적인 원칙 1번, 2번. 자, 역무의 제공이 완료될 때, 역무는 서비스예요. 역무의 제공이, 서비스 제공이 완료될 때가 공급 시기다. 일반적으로. 그 다음에 시설물, 뭐 건물이라든지 무슨 권리, 뭐 특허권 등 권리 등의 재화가 사용되는 때가 공급 시기다. 내가 미용실에서 미용 서비스를 받으면 역무의 제공이 완료될 때가 언제야? 머리 다 잘랐을 때고, 그 다음에 내가 부동산을 임대해서 쓰고 있어요. 그럼 사용되는 때, 내가 들어가서 살 때, 뭐 특허권이라든지 무슨 권리 재화도 내가 쓸 때, 그 다음에 이제 거래 형태별 공급 시기 볼게요. 첫 번째가 장기 할부 조건부, 장기 할부 조건부, 그 다음에 그 밖에 무슨 조건부, 그리고 공급 단위를 쪼갤 수 없는 계속적인 공급. 예를 들면 뭐 프로그램 유지보수를 한 번 하고 끝내는 게 아니죠. 계속적으로 유지보수 해주는 거죠. 이것은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장기 할부 조건, 그 다음에 그 밖의 조건, 그리고 계속적인 용역의 공급은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로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완성도 기준 조건부 공급, 그 다음에 중간 지급 조건부 공급. 완성도 기준은 뭐예요? 공사가 완성된 만큼 이렇게 돈 받기로 하는 거. 중간 지급 조건부는 뭐예요? 계약금, 중도금, 잔금 이렇게 나눠서 받는 거. 이것도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로 갑니다. 여기 단서 붙었죠. 다만 역무의 제공이 완료됐는데 완료된 날 이후에 돈을 받기로 했다면 그 완료된 날로 땡기십시오라고 되어 있네요. 3번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또는 대가를 받기로 한 때를 공급 시기로 할 수가 없더래.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로 할 수도 없고 대가를 받기로 한 때로 할 수 없으면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다음에 공급가액이 확정될 때, 확정되는 때, 그 다음에 네 번째 거, 사업자가 부동산 임대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다음에 해당하면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 종료일. 지금 여기 두 개 나오는 건 이거네요. 보통 과세기간이 1월 1일부터 12월 30일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이제 6월 말 7월 1일부터 여기가 1기, 2기 이랬죠. 그런데 부동산 임대 용역을 공급하는데 부동산에 보증금 받으면 간주 임대료라는 걸 계산합니다. 보증금 1억을 받으면 월세는 받으면 받은 금액만큼 부가세를 10% 걷어서 내면 되는데 보증금 받았으니까 여기다 뭐 세법에서 정하는 이자를 해가지고 365일분에 과세기간 일수, 뭐 예정신고기간이면 요일수 이렇게 이제 계산해서 과세로 신고를 합니다. 그럼 요거는 공급 시기를 언제로 볼 거냐? 보증금을 한꺼번에 받아놨는데 그래서 요 예정신고기간 종료일, 과세기간 종료일, 예정신고기간 종료일, 과세기간 종료일이 공급 시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에 해당하는 건 요 날이야. 3월 31일. 그러니까 요 과세기간에 신고하고 여기에 해당하는 부분은 요 날이야. 6월 말. 그러니까 여기 과세기간에 신고하십시오라는 얘기네요. 그 다음에 사업자가 둘 이상의 과세기간을 거쳐서 부동산 임대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선불로 다 받거나 후불로 나중에 받는 거. 자, 한 달에 100만 원인데 1200만 원을 여기서 다 받거나 맨 마지막 달에 여기서 다 받으면 이걸 한꺼번에 여기다가 신고할 거냐? 그렇지 말고 요런 경우에 이제 이렇게 계산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1200만 원을 미리 받았거나 나중에 받으면 요거를 12분의 해당 월수로 계산을 해요. 3개월짜리잖아, 요쪽이. 요 날. 그래서 여기 300만 원만큼은 일기 예정에 속하는 부분으로 신고를 하는데 그럼 공급 시기는 언제로 볼 거냐? 여기 날짜가 없잖아. 그러니까 요 날. 예? 그래서 간주임대료 받았거나 월세를 한꺼번에 미리 받거나 나중에 받으면 이것의 공급 시기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 종료일로 간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째가 폐업 전에 공급한 영역의 공급 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해요. 자, 이 전에 공급을 했는데 그것의 공급 시기가 요 뒤에 도래한다고요? 요 날 폐업을 하면 요 이후로는 사업자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요거는 공급 시기를 폐업일로 땡겨야 되겠죠. 여기까지. 칠판 한번 닦고 가겠습니다. 자, 문제 9번부터 보겠습니다. 다음 중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 아닌 것. 토지의 공급 면세고요. 수돗물 면세, 가공되지 않은 식료품 면세, 택시 운송 영역은 원래 운송 영역은 면세인데 뭐 택시, 고속버스 이런 건 다 과세로 돼 있습니다. 4번이 면세가 아닙니다. 자, 해설에 있는 면세 내용 한 번만 살펴볼게요. 재화 영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첫 번째가 기초 생활 필수품 많이 보신 거죠. 한 번만 정리합시다.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 옛 명칭은 뭐 미가공, 짧게 쓸게요. 미가공 식료품, 식용으로 제공되는 농축수 임산물을 포함합니다. 그리고 국내 생산, 여기 국산만이에요. 여기는 국산이고 외국산이고 다 미가공, 식료품은 먹을 수 있는 것은 면세입니다. 그런데 국내에서 생산돼서 식용으로 제공되지 않는 농축수 임산물, 여기 국내 생산 비식용, 먹지 못하는 농축수 임산물 대표적인 뭐예요? 뭐 금붕어 같은 거. 이 금붕어는 국산만 면세지 외국에서 사오는 금붕어는 과세입니다. 그래서 과세되는 거 미가공이니까 가공한 뭐 맛소금이나 죽엽, 막김, 포장김치, 인삼차 이런 것들은 다 과세예요. 두 번째 뭐지? 수돗물, 그다음에 연탄, 무연탄, 면세고 과세되는 거 봐야 되겠죠. 전기 과세예요. 그다음에 유연탄, 갈탄, 착화탄 과세입니다. 그다음 세 번째 여객 운송 영역 면세인데 대부분 탈만한 건 다 과세로 돼 있죠. 여기 아까 나왔던 택시, 고속버스, KTX 이런 것들, 특수자동차. 그다음에 네 번째가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 임대 용역. 다만 사업용 건물인 뭐 상가 이런 것들은 다 과세죠. 주택 임대, 그다음에 부수 토지. 주택은 서민들이 사는 집이니까 이걸 과세시키면 세입자인 서민이 부가세를 또 부담해야 되죠. 그래서 면세라고 하고 있다. 그다음에 두 번째가 국민후생 관련 영역 중에서 첫 번째 의료보건 영역, 의료보건 영역. 그 다음에 혈액, 피를 수혈받는데 여기다 부가세를 붙이는 건 좀 그렇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 약사 얘기 나오죠. 약사가 단순히 조제하는 것은 의료보건 영역인데 이게 단순 의약품 파는 바카스만 파는 것은 과세예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의료보건 영역에 뭐 좀 더 세밀하게 보면 그럼 여기는 의사나 뭐 이런 사람만 되느냐? 여기 장의사도 들어있어요. 장의사도 있고 안마사도 있어. 여기까지 뭐 나오는 거 좀 깊은 거니까. 그 다음에 교육 영역, 학원 같은 거. 허가받은 학원이에요. 다만 다음에 두 가지 학원은 면세하지 않겠다. 이걸 왜 면세하지 않는지는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춤추는 학원은 별로 상태가 안 좋구나 할 수 있는데 운전 학원도 과세예요. 이거 두 가지. 그 다음에 도서, 여러분이 사고 보는 책, 도서, 신문, 잡지. 그 다음에 예술 창작 지원하기 위해서 예술 창작품, 예술 행사, 문화 행사, 비직업 운동경기 다 면세입니다. 근데 골동품과 모조품은 예술품이 아니니까 과세. 그 다음에 도서관, 과학관, 박물관, 미술관, 동물원, 식물원에 입장하는 거 면세. 근데 이것들의 도서관, 과학관, 미술관에 놀이시설이 붙어 있는 뭐 에버랜드 이런 것들은 과세입니다. 그 다음에 부가세 구성 요소이기 때문에 부가가치 구성 요소, 토지, 노동, 자본이죠. 부가가치 구성 요소가. 토지에 대한 대가, 토지의 공급 면세, 노동에 대한 대가, 뭐 일정한 자가 제곱하는 저술과 작곡가 그 밖에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영역, 그 다음에 금융보험 영역. 이것은 부가가치 구성 요소이기 때문에 면세하겠다.
기타, 우표, 수집용은 빼고, 인지, 증지, 복권, 그 다음에 공중전화. 공중전화, 가정용 전화는 과세예요. 판매가격 200원 이하인 담배. 이런 담배 보기 어렵죠. 종교, 자산, 학술, 구호, 그 밖에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그 다음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용역. 그 다음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에게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내가 무상으로 공급하는 거. 그 다음에 주택법에 따른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 대표회가 제공하는 공동주택 내 복리시설인 어린이집. 그 다음에 조세 특례 제한법에도 면세가 규정이 되어 있네요. 두 가지. 국민주택의 공급. 그 다음에 국민주택의 건설 용역. 영유아용 기저귀와 분유. 면세는 시험에 자주 나오시니까 뭐 이론이 있는 게 아니죠. 여기에 이제 면세의 취지는, 면세 취지가 뭐예요? 부가가치세는 10% 단일 세율이기 때문에 조세 부담이 역진적입니다. 내가 뭘 하나를 소비하거나 100억대의 부자가 뭘 하나 소비하거나 똑같은 10%를 내기 때문에 세 부담이 다른 거죠. 그래서 76년에 제정이 돼가지고 그때 서민들이 반드시 서민들이 많이 쓸 것 같은 거, 예를 들면 이러잖아요. 부자라고 해서 밥을 많이 먹지는 않잖아. 미건희 씨가 부자니까 하루에 밥을 100끼씩 먹지는 않잖아요. 걔도 3끼, 나도 3끼 이렇게 먹어. 근데 이제 내가 3끼를 먹고 쟤도 3끼를 먹는데 내 소득은 1,000만 원이고 쟤는 1조야. 그럼 1,000만 원 분의 3하고 3,000원이라고 보면 한 끼에 1조 분의 3 하면 이게 엄청나게 작죠. 부담이. 그러니까 부자가 됐건 가난한 사람이 됐건 간에 먹는데 차이가 없거나 반드시 필요한 이런 소비들은 면세로 규정함으로써 조세 부담의 역진성을 좀 완화시켜보자 라고 예전에 76년에 제정이 돼서 77년부터 시행이 됐는데 거의 막 그대로인 거죠. 봐봐. 고속버스는 부자가 타고 다닙니까? 옛날에는 고속버스를 부자가 타고 다녔다는 거지. 지금은 뭐 서민들이 고속버스 타는데. 예? 그래서 그때는 이제 서민들은 수돗물 먹고 연탄 쓰고 부자들은 전기 쓰니까 요즘 전기 다 쓰는데 그렇다고 봐두시면 되겠네요. 이건 이론이 없으니까 주로 많이 읽으시고, 그리고 이제 주로 면세됐던 것 중에서 하나씩 없애버리면서 과세로 돌아 쓰고 있는 거죠. 그 중에 이제 봐두셔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아까 뭐 여기 무도학원 같은 거에 춤추지 말라는 얘기지. 이제 운전 배우지 말라, 서민들은. 그런 뜻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정도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시험과 관련해서. 원래는 이제 요 내용물 중에 더 깊은, 아까 뭐 장의사 같은 사람도 여기 의료 보건 영역이 많냐. 이것까지 들어가려면 이제 각각의 거기 챕터별로 더 자세히 보셔야 되니까 그 정도는 나중에 실무하실 때 보시기로 하고, 지금 시험에서는 딱 여기 정리된 정도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10번 보겠습니다. 자, 다음 중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 공제하는 매입세액 옳은 거.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 공제해주지 않습니다. 토지조성 매입세액 안 해줍니다. 접대비 관련 매입세액 안 해줍니다. 의제 매입세액은 원래 매입세액이 없는데 매입세액이 있는 걸로 봐주는 거죠. 그래서 4번이 답입니다. 그래서 해설해 보시면 의제 매입세액은 부가세를 사업자가 면세되는 걸 사와요. 그러니까 흔한 사람이 이제 뭐 삼겹살집, 횟집 사올 때 면세인데 여기 제조 가공한 재화 또는 용역이 과세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매출세액은 있는데 매입할 때는 부가세를 계산서 면세이기 때문에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정한 금액을 매입세액이 있는 걸로 해주고 빼주는 제도가 의제 매입세액입니다. 이제 이번에는 저기 해설을 보시고 공제하지 않는 매입세액을 구분하셔야 되겠죠. 자, 이러이러한 것들은 공제하지 않습니다. 원래 사업과 관련해서 사오면은 해줘야 되는데 공제하지 않는 매입세액. 불공제란 얘기죠. 첫 번째.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안 내셨다고요? 합계표 미제출. 이걸 안 냈는데 해주겠어? 그 다음에 적긴 적었는데 부실하게 기재가 됐대요. 이거 안 해준다. 두 번째, 세금 계산서를 안 받아왔다고요? 당연히 안 해주겠죠. 이걸 받아와야 해주는 거예요. 이걸 받아오고 이 합계표를 내야 되는 거예요. 세금 계산서를 내는 게 아니라. 그 세금 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이 부실하게 기재됐대요. 그럼 이건 세금 계산서에 효력이 없으니까 안 해줍니다.
그 다음에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데 해주겠어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다. 매입세 공제 못 받습니다. 뭐 사업자의 개인적인 걸 사온다든지. 그 다음에 비영업용 소형 승용자동차. 요걸 이제 예전 표현이고 지금 법조문에서는 개별소비세법 제1조 2항 3호에 따른 차. 말이 너무 길잖아. 그냥 비영업용 소형 승용자동차에 구입하거나 이걸 사오셨어요. 또는 빌려 쓰거나 리스해서 유지하는 데 들어간 돈 다 안 해줍니다. 많이 보신 거죠. 그 다음에 접대비 관련 매입세. 접대는 사업과 관련해서 쓰는 거죠. 근데 안 해주겠다. 그 다음에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가고 토지 관련 매입세 안 해줍니다. 이 토지 자체가 토지 공급이 면세죠.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과 토지 관련 매입세. 그 다음에 사업자 등록하기 전에 매입세 공제하지 않는다. 사업자 등록을 여기서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요 전에 사온 것은 안 해줍니다. 다만 예외가 있죠. 공급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에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등록 신청일로부터 공급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까지 역산한 기간 내의 것은 제외한다. 요 말이 무슨 말인가만 시험에서는 그냥 사업자 등록 전에 매입세 공제 안 씁니다. 라면 그냥 안 넣은 거 맞아요. 근데 예외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예외를 좀 이해를 시켜볼게요. 3월 1일부터 이렇게 있는데 3월 1일부터 이제 일기 과세기간 쪼개지고요. 7월 1일부터 여기 12월 31일까지 이렇게 봅시다. 자, 여기가 이제 사업 개시했어요. 사업 개시하면 사업자 등록은 언제까지 해야 돼요? 개시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20일 이내에 하셔야 돼. 근데 이제 여기가 신청 기한이죠. 자, 여기가 지금 요 사업 개시일이 여기서 표현한 기산일이라는 표현이에요. 여기가 기산일이다. 무슨 얘기인가 들어보시면 아시겠죠. 자, 여기서 사업을 개시했으면 요 20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하면 아무 상관없는데, 예? 안 하고 언제 하냐면 요쯤에 한다 칩시다. 5월 14일 날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한 것은 사업자 등록 신청 전에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는데 단 예외가 뭐라고 그랬냐면 과세기간이 끝난 후에 20일 이내에 여기에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건 언제야? 여기잖아요. 요 7월 20일이에요. 과세기간이 여기 6월 말에서 끝나니까 여기 20일 이내에 신청을 하면 신청했잖아. 20일 전에는. 좀 늦었지만. 그러면 등록 신청일로부터 요 날로부터 공급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기산일이 여기 과세기간의 기산일이 언제야? 여기잖아. 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매입세액을 공제받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숫자로 써볼게요. 자, 5월 4일 날, 14일 날 등록 신청을 했죠. 그러면 역산해서 기산일까지는 신청 매입세 공제받는다니까 3월 1일부터 요거 신청한 날부터는 공제받을 수 있잖아요. 5월 13일까지는 매입세액이 공제가 돼요. 공제가 되는데 그러면 뭐 제때 할 필요 없어지잖아. 단 가산세를 물어야 돼요. 가산세, 사업자 등록, 미등록 가산세가 공급가액의 1%야. 1%.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요 사이에 속한 공급가액의 1% 가산세는 내고 매입세액은 돌려준다는 얘기야. 이해됐죠? 다음 두 번째. 요걸 좀 지나서 합시다. 지났는데 요거 20일 되기 전에는 했어. 예? 그럼 7월 14일 날 신청을 했어. 과세기간이 끝나고 20일 이내에 신청을 하면 역산해서 다 빼준대잖아, 이렇게. 그래서 7월 14일 날 신청을 하면 3월 1일부터 요 이전 것은 당연히 안 해주겠죠. 개시도 안 했는데 3월 1일부터 7월 13일까지는 다 공제를 해줘요. 매입세액을. 그리고 방금처럼 가산세를 물어야 돼. 똑같이 어디서부터 여기 13일부터 여기까지. 여기 전체에 대해서 가산세를 다 물어야 됩니다. 아까 얘는 요 날로부터 요 날까지 13일까지 가산세. 얘는 여기서부터 7월 13일까지 가산세 1% 엄청 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요것도 지나서 했다. 예를 들면 뭐 9월 14일 날 신청을 했다. 그러면 9월 14일 날 신청을 하시면 요 기간 끝났죠. 여기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7월 1일부터 9월 13일까지는 공제를 받겠죠. 그리고 왜냐하면 자, 요 과세 기간에서는 여기도 20일이지만 여기 끝나고 20일 안에는 한 거잖아. 그러니까 얘 입장이 지금 여기하고 똑같아진 거예요. 여기하고.
예? 여기는 받아요. 여기 기산일, 여기 시작한 날로부터는. 그래서 7월 1일부터 9월 13일까지는 받는데, 언제 거는 못 받아요. 여기서부터 요 사이에 있는 것은 다 못 돌려받겠죠. 6월 30일 이전 거 다 못 돌려받아요. 여기서만 받고, 그리고 가산세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가는 거예요. 13일까지. 그러니까 제때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기 전에 매입세 공제 안 되는데 예외적으로 과세기간이 종료되고 20일 이전에 신청을 하면 그 이전 것은 다 돌려받는다. 다만 그러면 아무 때나 할 거니까 미등록 가산세가 1%가 부여된다라는 것만 기억해 두시면 되겠네요. 자,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